노지, 특히 계곡지에서 낚시를 해보면 오전에 활성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어떤 낚시를 할까 속구찌리를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우동 세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계곡지라서 아침에 활성이 오전 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세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세트. 후마슈 2대1 이거 하고 이것만으로는 유지력이 약할 것 같아서 척을 사용할게요. 오감척으로 무게를 좀 늘리고 유지력도 좀 늘리고 후마슈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가볍고 확산이 좋을 거거든요. 완벽하게 맞는 떡밥은 아니겠지만 새떡밥인데 엄청 오래된 거. 근사치 정도를 찾아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더 좋은 배합이 나오면 다음에 또 그걸로 연습해보면 되니까요. 후마슈 400 아니면 고기밥으로 줄 거예요. 그냥 노지 붕어들은 먹을 게 부족하죠. 말랐죠. 넣어보고 후마슈 400에 오감척 100 심 남김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트니까. 물은 300 안 되면 버리면 되니까. 오래된 떡밥이라서. 여기 뭐 애들 밥도 못 먹은 애들인데. 노지에서 우동 세트 안 하죠.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떡밥보다 저렇게 묵은 떡밥은 점도가 더 부족해요. 일부러 저거를 사용해서 부족한 점도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거보다 그냥 오감에다가 후를 넣고 낚시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물을 다 싶어요. 먹여보고 조금 단단하게 갈 거라서 조금 추워지면 다시 해볼 거예요. 세트는 양단고랑 우동 이미지가 세트. 완전히 달라요. 노지 우동 세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들 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편납 3cm. 일단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4cm를 잘라가지고 출연하는 쪽으로. 떡밥에서 라면 냄새가 좀 찝찝하게. 제일 중요한 작업.
딱 붙이고 말아 놔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안경을 벗어요. 저는 주로. 살짝 밀고 다시 말아 놓고. 시간이 걸려도 편납은 정성 들여 감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루하긴 하죠. 아이고, 좀 줄까? 앞에 참붕어들이 바글바글해서 집어제로 쓸 떡밥 정도의 크기와 터치로 던져 넣어보니까 어이, 풀림이 되게 좋아요. 세트하기에 이 괜찮은 정도 있고. 정도입니다. 참 구사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세트는 특히나 그 물속에 연막이 퍼지는 반경을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어서 저렇게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구사하려면 여기다가 게이우 같은 걸 좀 추가해서 그 가벼운 성분, 후 성분들이 물속에서 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두꺼운 좀 더 좋겠죠. 속이 넓은 편납이라서 바닥에 너무 붙이면 잉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 들어가겠습니다. 편납 4cm를 밑에 감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편납을 조금씩 잘라 들어가면서 제일 좋거든요.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 우동 세트는 우동 달고 찌맞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동을 달고 내눈금 정도 나오게.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목내린 폭 세눈금, 또 풀리면 내눈금. 우동 달고 최소한 세눈금의 목내린 폭은 나와야 됩니다. 밑에 뭐가 있다. 밑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데. 편납 대충 감고 그냥 채비 휙휙 이렇게 대충 던져 놓고 그러면 제대로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 지형이 좀 특이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목줄은 10에 55. 목줄은 10에 55입니다. 찌맞춤을 할 때는 공략할 수심에서 30에서 50cm 정도의 수위가 좀 내려가서 간격이어야 돼요. 초칭은 안 하고 미터에서 찌맞춤하고 심줄을 해버리면 2, 3m 차이 난다 하면 찌맞춤도 달라집니다. 아직도 찌가 잠기죠. 저걸 이제 어떻게 찌맞춤을 하냐면 요 편납 중에 나중에 찌를 교체할 때 위에 것만 떼면 돼요. 제가 우동 달고 4눈금, 우동 달고 5눈금 이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동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는 7눈금 정도를 하면 대략 맞아요. 하고 랜딩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해가 이 앞으로 타고 들어와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동을 달지 않은 상태로 7눈금, 6눈금을 맞춰놓고 그날 사용하는 우동을 갈아서 4눈금을 내면 맞아요. 대충 많아졌어요. 3눈금, 2눈금을 더 내주면 우동 달고 4눈금이 나오면 목내림 폭이나 되돌림이 맞을 거예요.
지금 우동 4눈금 세트가 나오죠?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저기서 2눈금 정도 더 내주면 돼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우동이 떡밥이 좀 그런 큰 데서 우동이에요.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2눈금. 자, 두 눈금이면 삼각형 두 개, 낚시를 해보면 하나. 큰 우동은 2눈금, 조금 더 잘려도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우동 무게 만들어 오는 와라비 우동 같은 어신 같은 그런 우동은 한 눈금 반, 여곡 같은 거는 한 눈금이 채 안 되고 여곡 대립은 한 눈금. 대략 그 사이즈가 있어요. 심주죠, 심주. 그래서 찌 맞춤을 할 때는 우동을 달고 4눈금, 지금 안 달으면 6눈금 정도 나오도록 하면 맞아요. 찌톱마다 다르죠. 됐어요. 5눈금 반, 약간 밀리면 5눈금 반. 딱 됐죠? 네. 이러면 찌 맞춤 끝. 이 상태에서 우동을 달아서 4눈금이 되도록 완전히 미세 조절하면 돼요. 지금 이 편납 중에 위에 것만 잘라서 이제 풀어서 처리하면 돼요. 찌에다 감으면 되죠. 나중에 찌 교체할 때는 위에 편납을 풀어서 찌다리에 감고 찌랑 같이 빼면 되죠. 집어제는 우동. 그 치대지 않습니다. 안에 입자를 다 살려둔 채로 떡밥 크기는 저렇게 크게 2.5에서 3cm 정도. 폭부터 봐야 되겠다. 큰 떡밥도 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동 안 꺼냈어요. 네, 요곡 하드3라고 요곡 중에 제일 큰 겁니다. 끓인 우동이랑 비슷한. 그걸 처음에는 그냥 써보다가 필요하면 우동을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동 크기에 따라서 입질이 달라지니까요. 잡혀줄까요? 우동은 가운데를 관통해서 깊숙하게 집어넣어야 유지가 오래 갑니다. 잘 보시면 아래 목줄이 쫙 펴진 채로 우동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어제, 그 다음에 찌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적당한 목내림 폭과 되돌림 폭을 맞춰야 되죠. 지금 찌를 보시면 떡밥이 달려 있으면 풀려 올라가겠죠, 위로. 근데 시간이 제법 지났어요. 풀린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죠. 이거는 지금 내려가다가 밥이 다 풀린 거예요. 근데 새눈금이죠. 그러면 이 말은 우동 달고 새눈금 상태라는 말이죠. 찌맞춤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동 달고 내눈금이 되도록. 좋네. 우동이 무겁네. 네, 우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편납을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 우동이 무거워요. 노지 고활성이라서 저 정도 우동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생각해서 우동 했는데 달고 맞춰야 돼. 안 그럴 수도 있죠. 우동 세트는 꼭 우동 달고 맞춰야 됩니다. 떡밥 엄청 크죠. 교체를 어떡하지? 풀림을 살리면서 확산을 주고 되돌림을 꾸준히 나오게 하려면 떡밥이 커야 돼요. 지금 밥을 무겁게 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떨궈 넣게 해야 되고.
떡밥이 더 무거워야 되네. 아 근데 이 정도면 되는데. 지금 정도면 뭐 거의 된 거예요. 풀림 속도를 이제 봐야죠. 참붕어 버글버글 하겠지. 빨리 풀려 올라오죠. 네. 이거를 더 느리게 해야 돼요. 4.5눈금 정도까지 올라오네요. 저 정도면 상관없어요. 버글버글 하겠지. 후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참붕어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네, 목내림 폭은 좋아요. 이제 되돌림 속도만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미세하게 풀려 올라오는 정도. 풀림이 더디네 이제. 뭐 이 정도면 여기서 쑥 풀려 올라오네. 이건 이제 떡밥을 더 균일하게 해줘야 되고 약간의 유지력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점도후를 조금 추가하면 훨씬 구사가 쉬워지긴 한데 지금 이 밥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해보려면 손으로 압력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죠. 유지력을 조금만 더 올리고 사이즈는 살짝 더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수 있고 지금 이 밥이 경시 변화가 약간 더 이루어지면 아마 딱 맞는 밥이 될 거예요. 큰 떡밥 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센터를 잘 맞춰야 되고 사진도 하나 찍어두고 우동 세트를 자주 하는 거 아니니까요. 밥 떨어지는 거 하나 한번 볼까요? 목줄이 쫙 펴져서 들어가죠. 저렇게 아래 목줄이 펴져서 들어가주는 게 우동 세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차 속구찌리 할 때도 똑같습니다. 뻗어 던지기 한 거 아니에요. 떨구어 넣기 했는데 뻗어서 줄이 이렇게 뻗은 채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쑥쑥 내려가도 참붕어가 자꾸 붙으면 안 내려가는데 여기서 압력으로 조절하면 확산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사이즈를 가지고 조절을 하고 사소리를 주고 좀 더 해보고 압력으로 조절.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절해 들어가야 되죠. 장갑을 껴야 돼. 우동 달고 저 정도 나오는 게 딱 좋아요. 지금은 목내림 폭도 충분히 내주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노지에서 안 된다고 단잡아 짓지 말고. 네, 노지에서 저는 우동 세트를 좀 하는 편인데 가끔씩 물론 양단고를 구사하는 게 더 쉽지만 연습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그냥 노지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지 말고 실제로 직접 해보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대류가 약간
있어요. 대류가 약간 있어서 이제 그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건드림 나올 때까지는 똑같은 리듬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목내림을 충분히 시키고 집어를 해야 되니까. 되돌림이 서서 일어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 2, 30분 해보면서 되돌림 속도를 조절을 해보는 거죠. 천천히 올라오기도 하고 아주 살짝. 빨리 빠지기도 하고 지금 내려가면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물론 뭐 붕어라고 장담 못하죠. 좀 참붕어겠죠. 되돌려오다가 탁 찍어주면 예술인데. 희망사항. 자, 지금 풀리지 않고 있죠. 압력을 조금 더 준 거예요. 지금처럼 저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조금 빠르죠. 감자를 가지고 이 되돌림 속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연습 삼아 해보는 거죠. 저때 아직 카메라를 제대로 조절을 이 주변에 못해서 물고기들이 있네. 갑자기 핀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물 반사가 카메라 찌보다 더 잘 보이면 저런 현상이 나와요. 요즘은 저렇게 되지 않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정말 조용하고 낚시하기는 좋은 곳이에요. 내려가기가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채비를 이렇게 쭉 펴서 넣죠. 바늘을. 투척을 하면 긴 목줄이 편납을 타지 않느냐. 투척을 잘못해서 그래요. 떨구어 넣기를 할 때 저렇게 쭉 펴서 넣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저거는 뭐가 밀었죠. 집어제에 참붕어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채비 쭉 펴서 넣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이번엔 잘 안 내려가네. 상층부에서 잡어들이 치면서 집어제가 털렸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밥달기를 잘해야 되고 틀렸어. 투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버렸어요. 감자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요? 감자만 가지고 하면요. 감자는 이렇게 확산이 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녹듯이 풀어져 내린단 말이에요. 입자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 감자를 이렇게 해보면 후 같은 그런 입자감이 없어서 우동 세트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가 들어있는 떡밥을 사용하는 거죠. 대신에 이걸 목내림 하겠다고 지나치게 눌러버리면 확산이 죽고 녹아내리면서 폭이 좁아지니까 몰려 들어가죠. 상층부에 지금 잡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저걸 뚫고 내려서 목내림을 시키고 2.5cm. 뚫고 내려서 목내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동이 풀어진 집어제 안으로 이제 우동이 이제 집어제가 연막이 막 풀어지면 그 안에 우동이 들어가면 그 연막을 흡입하다가 우동을 흡입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우동 단차 속구줄이도 똑같습니다. 우동 낚시를 할 때는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연막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되죠. 우동 세트를 안 하시더라도 단차 속구줄이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니까 우동 세트 오랜만에 해보네. 눈여겨 봐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얘들아.
바글바글바글바글. 앞에 떡밥 좀 뿌렸더니 참붕어가 새카맣게 모였어요. 낙하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죠. 이건 지금 좋아요. 왼손으로 껍데기만 압력을 안에까지 자우러지지 않게. 한 농금에서 딱 고기가 유지시키고 있으면 뭐가 돼도 올 거예요. 풀림을 더 서서히 하면 좋긴 한데 지나치게 만지면 녹듯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입자감을 어느 정도 살리려 하니까 부득이 지금 되돌림은 좀 빨라요. 여기서 건드림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제가 지금 네, 우동이기 때문에 사소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서 한 농금을 움직여보고 두 농금을 움직여보고 쭉 끌어당겨도 보고 반응이 좀더 밀고 나오는지 올라왔어. 어떤 형태의 사소이의 반응이 눈이 나오는지를 틀렸나? 봐야죠. 아직은 다 틀린 게 아니죠. 더 올라온다. 저거는 고기가 옆에서 놀면 이제 약간씩 바닥에 밀리면서 채비가 붙었을 수도 있고 더 올라오는 수심이 경우도 있고요. 빠졌으니까 고기일 수도 있고 참붕어일 수도 있고 우동은 그대로 있는데 살짝 밀고 올라오네. 어떤 형태로든 고기가 옆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치어든 뭐 붕어든 센터는 뭐든. 맞아야 돼. 밑에랑 위에가 맞아야 돼. 중간에 모양이 좌우 밸런스가 약간 안 맞더라도 센터가 맞아야 돼. 저도 낚시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던지는 방식이 우동 세트에서 뿐만 아니고 양당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투척법이니까 잘 봐두십시오. 초리대로 튕기면 안 됩니다. 참붕어가 모이면 모일수록 목내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압력을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그러다가 조금 모자라면 저렇게 밀려 올라가 버리죠. 틀렸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참붕어가 몰려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내려가줘야 되는데 잉어가 첫 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런 상황에서도 입질은 해요. 입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탐색을 할 때는 굉장히 균일하게 목내림 폭과 되돌림 폭을 맞춰주는 게 좋죠. 아직은 붕어급은 아닌 것 같아. 아직 고기가 붙을 때까지는 이걸 단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지 같으면 이렇게 해서 고기가 붙는 데까지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겠죠. 잠시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투척 연습, 밥달기 연습하는 거죠. 뒤에 참붕어 뛰는 거 보셨죠? 고기가 온 듯한데 밑에 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반응이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되돌림 속도도 아까보다는 안정이 됐어요. 안경 좀 좁혀야 되겠네. 사소리를 하고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데 2번, 3번 정도 해볼 수도 있어요. 사소리는. 지금은 고기를 더 불러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회수를 하는 거죠. 되돌림을 천천히 나오게 해줘야 돼.
바늘 사이즈를 줄이고. 잡어가 좀 있어도 이 낚시는 해볼만 해요. 우동이 좀 크면 잡어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볼만 하죠. 더군다나 대형어들은 활성이 떨어지면 본밥을 먹지 않죠. 입자들을 먹다가 그 바늘을 흡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동 세트가 맞을 수도 있죠. 브레이크 걸리죠. 저 브레이크가 강렬하게 걸리면 윗바늘에 자극이 더 올 수 있고요. 약간 부드럽게 걸리면 아랫바늘 자극이 오는 형태일 수 있어요. 목줄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움직임을 봐도 그 차이를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갈 수 있죠. 우동이 달려 있죠. 이 우동이 빠지면 눈금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물속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어제는 다 빠졌고 간격이 먼 것 연막이 풀려 내려가고 있는데 있어서. 우동하고 동조가 더 잘 맞으면 아마 입질이 나올 텐데 그게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사소리를 주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는 있는데. 노지에서는 초반 한 30분 이상은 그냥 꾸준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아주 기본적인 회전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중간중간에 있기는 있는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동을 되고. 먹어본 적이 있나? 내가 오늘 잡으면 최초의 우동 식사인가? 여기서 우동 낚시 한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그래 보면 좋겠는데. 밥 사이즈를 살짝 줄였습니다. 참붕어 약간 튀는 게 보이니까 아마 중간층에 작은 붕어들은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중간층에 작은 붕어들은 들어와 있는데 확산이 좀 있는 거랑 확산이 없는 거랑 나눠서 약간 녹듯이. 지금 깊은 층에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사이즈는 줄여도 목내리 폭은 똑같게. 위층은 통과시키고 밑에서부터 서서히 인간 풀리게. 되돌림이 더 천천히 일어나겠죠. 유지되는 시간은 늘었는데요. 되돌림은 빠르네 이것도. 여전히 빠르게 올라와요. 입자가 아직도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고 되돌림이 너무 빠른데 더 지금- 천천히 일어나줘야 돼. 지금 저한테 숙제는 이 되돌림 속도를 더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치대면 쉽죠. 치대지 않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즉 입자감을 살려놓고 그 상태에서 되돌림이 천천히 일어나게 하려면 떡밥이 굉장히 균일해야 되고요. 밥달기도 압력이 아주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테사소이를 하려면 우동 세트를 마스터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떡밥을 풀리지도 않게 해가지고 퐁당퐁당퐁당 하면서 그걸 세트 낚시라고 하면 물론 고기는 잡히겠죠. 그렇지만 다테사소이가 맞는 상황이 있고 일반 우동 세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동 세트는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본기부터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인 브레이크지. 네, 멈춰져 버렸어요. 내려가다가. 저는 신호 하나하나를 읽어서 저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아가야 되죠. 건드림이 나오고 아래 위 건드림이 나오죠. 이제 진짜 저거는 먹기 위한 건드림이에요. 윗바늘에 대한 반응이면서. 방금은 사소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우동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채비 이 반경 안에 고기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속에서 어느 정도 영역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떡밥 크기를 더 줄였어요. 2cm. 최초 3cm에서 목내림 지금 폭은 똑같게 2cm로. 이제 되돌림이 더 천천히 일어나게 만드는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밑에 볼 때마다 무서워요. 너무 다 깊어서. 먹으니까 가네. 집중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계속 전화가 와서 통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내림 폭이 어느 정도 다시 맞춰졌죠. 떡밥 사이즈는 3cm에서 2cm를 왔다 갔다 하지만 목내림 폭의 차이는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균일한 메커니즘으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자, 되돌림 속도가 아까하고 다르죠. 더 느리죠. 지금 이 속도로 되돌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린 거죠. 30분 넘게 걸렸죠. 집어가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되돌림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바라케로 하면 더 쉽죠. 사소히 한번 줬어요. 네. 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입질. 반눈금도 안 찍히죠. 슬쩍 찍었는데 저게 시작이죠. 우동 낚시라고 해서 입질 폭이 작은 건 아니고요. 제법 예쁘게 찍어줍니다. 되돌림 천천히 해야 되나. 근데 우동 낚시는 일반적으로 되돌림이 천천히 일어날수록 반응이 좋고 예외적인 경우에 빠른 되돌림이 효과를 봐요. 기본적으로 천천히 되돌림 되는 거를 잘 구사를 해야 되고 떡밥도 거기에다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려가면서 찍어버렸죠. 저것도 우동을 공격하는 걸 수 있지만 일단 목내림을 깊숙이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예, 고기들이 어느 순간 먹어도 된다. 더 몰려드는 거예요. 노지에서는 뭐 윗바늘 먹어도 상관없죠. 안 가린다. 사소이 한번. 우동 낚시는 저 사소이를 두세 번 줄 수 있습니다. 찍어봐라. 우동이 달려 있으니까. 목내림 부족했네. 이제 떡밥 사이즈를 너무 줄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다음 투척에서는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될 듯 안 돼요. 자, 밥 사이즈가 자꾸 줄지만 압력은 늘어서 밥이 너무 크면 확산의 폭이 벌어지는데 노지 붕어 문제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동조가 얼마나 되나. 확산의 폭이 너무 넓은 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산을 시원하게 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끊지 않고 보여드립니다. 노지에서 우동 세트 할 기회가 찍었어요 방금. 저걸 채봐도 돼요. 저는 확실히 아랫바늘을 공략하고 싶어서 저를 그냥 두는 거예요.
지금 찍으면 높은 구간에서 찍은 거죠. 다양한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라고 오늘 영상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사소히 다시 한번 줬고요. 지금 찌가 이렇게 조용하다고 해서 물속에 잡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참붕어들이 계속 튀죠. 고기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기 많이 모였는데. 특히 잡어가. 붕어들도 좀 들어와 있고요. 우동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찌를 보면서 아, 눈금이 저만큼 나와 있으면 우동만 있구나 라는 걸 그거를 해야 먹나? 알아야 돼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기서 찌에 건드리면 좋은데 우동을 쉽게 안 먹으니까 아,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죠. 확산과 점도를 더 주는 떡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오감에다가 GTS를 좀 넣고 BB 후레쉬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트가 더 구성이 맞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세트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밥이 내려갈 때 참붕어들이 튀죠. 그건 붕어들이 밑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깊은 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에 집어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층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압력을 좀 과하게 줘서 찌톱이 살짝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이 방식도 해봐야 돼요. 이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되돌림이 천천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딱 좋은 속도예요. 찍었어요. 찌를 한번 보자. 찍었는데 못 봤어요. 약하게 찍었죠. 아, 입질이 안 나오네. 이게 한 눈금 정도 탁 찍어주는 게 것 같은데, 좋은데 지금 되돌림 속도가 이속 입질. 입질. 우동 없다. 찍죠. 우와, 이거보다 무거운 우동. 우동 세트는 집어가 헛방이 나면 우동의 비중을 늘리거나 목줄을 늘리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니까 집어를 시키는 게 우선이겠죠. 상황이 다 맞는데도 헛방이 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야 되네. 일단은 하나는 알았죠. 되돌림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야 된다는 거. 근데 저 느린 속도에 감자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녹아내리니까 저 느린 속도를 후의 입자와 조화를 시켜서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이 떡밥보다는 확산과 점도가 동시에 더 많으면 더 낫다는 거죠. 자, 아까보다 살짝 줄였어요. 되돌림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목내림 폭을 약간 줄였죠. 건드림이 더 강하게 나와요. 이제부터는. 입질. 되돌림 중에 찍어버렸어요. 오,
윗바늘. 아, 야, 이 짧은 목줄을 먹네. 터치가 맞으면 저런 걸 먹어요. 작은 붕어들은. 뭐 이래 해보고 이게 안 맞으면 양단모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활성이 떨어질 때 이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구사를 해서 윗바늘을 계속 먹어대면 그때 매기고 채비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양단고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쩌다 한번 윗바늘을 먹는 거는 넘어가면 안 돼요. 아직 활성이 그만큼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노지에서 우동 세트 재밌어요. 참붕어가 많아도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찔러 넣어야 되겠다. 압력이 살짝 과한 상태죠. 떡밥이 더 가벼워도 돼요. 우동 지금. 맛있는데. 풀림만 조절이 되면 지금은 공략이 가능해요. 입질이 나오려면 되돌림 중에도 건드림이 나옵니다. 미세하게 건드림이 나오죠. 일단 아랫바늘을 줄여봐야 되겠네. 확 줄여봐야 돼. 요번에는 후반부가 좀 빨랐어요. 아깐 되돌림 중에 윗바늘을 흡입했죠. 저거는 어디 줄이 꼬였다 탁 풀리는 형태고, 사소리를 줍니다. 인터벌이 길어지니까 사실은 이 낚시는 노지에서 잘 구사하면 대형어들을 공략하기 입질하죠. 사소리에. 잡고야만 한다 내가. 큰 붕어들 있는 곳에서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큰 붕어들은 잔분 흡입하는 위주로 먹이 활동을 하니까 더더욱 그렇죠. 떨구어 넣기 지금처럼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점도를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떡밥의 터치를 어떻게 할까? 이 밥을 다시 개야 되나? 이 밥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면 손 압력을 어떻게 줘야 되나? 우선은 손으로 극복을 해보고 있어요. 건드림 나오는데. 내려가면서 건드림이 나왔죠. 두 눈금 딱 풀려 올라가다가 탁 찍어주면 최고인데. 지금은 극저 활성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림 중에 입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되돌림 막바지에. 지금 이렇게 빨리 되돌아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풀렸고. 사소히 한두 번에 나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건드림 살짝 나왔고. 사소히 한번. 시거제랑 간격이 너무 뭐나. 지금 작은 붕어들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본밥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즈 있는 애들을 좀 공략해 보려고. 지금 조금 어려운 이유가 바닥에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들이 유행하는 층이 이거보다 약간 더 높은데 사이즈는 작더라도 거기를 공략했으면 훨씬 조과는 좋았겠죠. 줄여서
깊은 수심을 해본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탄화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사소의 템포를 조금만 더 빨리 줘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아까도 사소이를 2번, 3번 했을 때 입질이 딱 나왔는데 사소이를 주고 나면 건드림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건드림이 나오죠. 사소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 서서히 되돌림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봐요. 지금은. 떡밥은 내부까지 꽉꽉 누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확실하게 누르고 내부의 입자는 살려줍니다. 그래야 풀릴 때 흘러내리는 것보다 확산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수심이 깊잖아요. 수심이 지금 거의 5m 정도 되니까 그래도 층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수심이 얕으면 층분리가 안 되면서 굉장히 피곤한 찌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곳이면 해볼만 하죠. 입질. 와, 제발 아랫바늘. 입질 폭이 굉장히 컸죠. 아랫바늘. 오. 토종이가 뭐가? 토종이에요. 오, 나이스. 9치 정도 되려나? 사이즈도 좋네. 어유, 야야야야. 기념비적인 사진이니까. 우동 세트로 고기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지? 노래요.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 야야. 알았다. 보내줄게. 오. 멋진데. 토종이든 떡이든 상관없죠. 안 그래도 지난번 영상에서 토종터에서 이 방식이 먹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똑같습니다. 뭐 약간의 떡국만 딱 차이는 나오면 있지만 다 먹힙니다. 일단 어떤 고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해보시면 재밌어요. 블렌딩을 한번 대략의 블렌딩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감 오리지널 400에 GTS 200, BB 후레쉬 100 물량은 맞추시고 그 정도 밸런스면 될 거예요. GTS 대신에 뭐 모질이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와, 입질 죽이네. 제가 그 양당고의 계절이라서 이걸 안 하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드려도 잘 구사를 안 할 거니까 제가 안 하지. 사실은 이 낚시가 재밌어서 해보고 싶어요. 깊은 수심이라서 토종이 먼저. 한마디 이상 찍고 그냥 가져가네. 흡입해서 고개 돌려버렸네. 건드리고 나오네.
제 G톱이 1.2mm거든요. 가늘지 않아요. 근데 목줄 길이도 상당히 긴데 입질폭이 크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윗바늘인 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건드림이 나오면 기다려줘야 되고, 건드림이 안 나오면 사소리를 하나 더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템포를 위해서 빼고, 템포를 잘 구사해야 돼요. 일정하게 가져가야 돼요.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네. 떡밥이 아까보다 점도가 좀 생겼기 때문에. 세트 낚시는 동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 낚시를 여기서 처음 해보고 떡밥도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동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떡밥의 특성에 맞춰서 아랫바늘 단차를 더 줄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나머지 높아야 조작하기가 쉬워요. 나머지 영상은 다음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후반전은 바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들긴 하는데 뭐야? 찍으라 푹 찍어야지. 집어제가 있어야 얘들 반응도 좋아지는 것 같아.